여러분은 혹시 언제 불쾌한 감정을 느끼시나요? 또 그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지연입니다.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우리가 항상 즐거운 감정만 느낄 수는 없잖아요. 뭔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화가 나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통 방법 그리고 내 관계 능력까지 다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이렇게 시시때때로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불쾌한 감정을 문득문득 느끼는데요. 정말 예의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울컥울컥하기도 하고,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도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. 그런데 이런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조절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. 어떤 사람은 그걸 조금 격하게 표현하거나 사람들한테 분출해서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.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정서, 감정이라고 하는 연구가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지만, 실제로 정서란 무엇인가, 또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, 견해가 다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정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 계세요. 정서조절 코칭북이라는 책을 쓴 이지영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1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만한 부분은,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나한테 좋지 않은 방법이 무엇일까? 그 6가지가 있어서요. 그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내가 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, 아이고,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. 내가 하면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. 나는 늘 이렇지 뭐. 이렇게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.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땅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.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? 생각을 바꿔서 내 감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?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나를 비난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좋지 않죠. 제가 이 검사가 있어서 이거를 해보니까 타인 비난하는 생각하기가 꽤 높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남 탓을 많이 하나?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, 여러분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나를 탓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 대신 누군가 어디든 화살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거죠. 남을 탓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, 또 그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는 게 남 탓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갈등으로도 우리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. 이건 어떨까요? 그야말로 내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. 정말 그때 그 순간 자제가 안 돼서 부정적 감정을 분출할 수 있습니다. 저도 그런 때가 있고요.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후회하죠. 내가 왜 그랬을까? 그때 좀 참을 걸. 왜냐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최대한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조절할 수 있을까?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까?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. 그 순간 어디를 누르라고 하고 뭐 숨을 한번 참아보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분은 반지를 그분이 끼고 있는데 불끈 화가 났을 때 반지를 한번 만지면서 주의를 좀 이쪽으로 돌려본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울컥 올라오다가도 조금 조절이 된다고 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좀 습관이 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분출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상대한테 불을 집어 던지는 느낌?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또 피해야 될 것 같아요.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라고 해서 안전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. 이 안전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좋은 사례로 좀 활용되기도 하지만 결국에 나한테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것, 요거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. 좋게 활용될 수 있는 거 뭐냐면 내 방에서 나 혼자 있어요. 그럴 때 내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를 질렀어요. 이거는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을 분출하는 건데 이렇게 분출을 했다고 해서 뭐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크게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. 한 번 정도 소리를 질러서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안전한 상황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. 거기에 가서 뭔가를 다 집어던진다거나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집어던지거나 뭐 키보드 같은 걸 집어던지거나 이런 소소한 물건들을 집어던질 수 있잖아요.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내 감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부순다는 건 이거는 격앙되는 감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뭔가 문제 자체가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좋지 않은 방법에 속합니다. 여러분 폭식 하시나요? 저는 엄청 찔립니다. 저는 정말 화가 나면 일단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요즘도 제가 간헐적 단식도 하고 저 평생 다이어터라 매번 이렇게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한 사람인데 화가 났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인생 살면서 뭐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?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성을 내려놓는 거죠. 그러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화가 나면 정말 이성이 맥을 못 추는구나.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폭식이라는 건 문제도 안 풀려 내 몸은 불어있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. 이 탐닉 활동은 즐거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이 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술, 담배, 게임, 운동 이런 것들이요.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과도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빠져들어서 그 순간은 잊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중독에 빠져들 수 있다.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탐닉 활동도 아주 권장하지 않습니다.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감정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거든요. 지금 뭐 당장 내가 여행 갈 수는 없지만 여행 갔었던 그런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본다든가 나 이런 일이 있었어. 나 좀 공감해줘. 나 좀 위로해줘.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도 있고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인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.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런 것
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나 혼자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들로 좀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해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만큼은 최대한 우리 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www.emotioncoach.co.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, 감정 조절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. 그거 부정적인 감정 조절 방법 검사니까요. 한번 해보시고 결과 그래프도 받아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은 하지 않는 걸로 한번 좀 줄여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 해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